아니 저것은 후리자 쓰레기통. 던져! 야! 드디어 20대 때부터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아키하바라. 와, 입구부터 캡슐 머신들이 엄청납니다. 간판을 보니 여기가 아키하바라인 게 실감이 나네요. 네, 이 간판들. 자, 드디어 메인 스트리트. 와, 이 화려한 간판들 정말 아키하바라 맞습니다. 네, 남코 오락실이 보이는군요. 또 가봐야 되겠죠, 오락실. 허기워기. 여기도 인기가 있나? 과거와는 달리 일본의 모든 오락실들이 다 첫 층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층들이 크레인 머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 역시 쉽지는 않죠. 아, 첫 뽑기에 너무 쉽게 그 두더지를 뽑아서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네, 그래도 뭐 게임은 있죠. 남코의 태고의 달인. 그리고 이것은 조조. 야, 재밌겠는데. 오, 건담 게임도 있는데 카드 게임이군요. 야, 카드 한번 뽑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가족이랑 와서 일단 또 올라갑니다. 여기도 또 가챠 머신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줄지어서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아케이드도 사양길에 접어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그 유명한 라디오 회관, 라지오 카이칸 들어가 봅니다.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런 벽지. 요즘은 뭐 홍대에도 있긴 하죠. 원래는 여기가 전자부품으로 가득 차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캐릭터들에게 전자부품들이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도 가챠 머신이 있고 어디나 있죠. 물론 아직도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보다가 하차한 드래곤볼 프리자 또 있군요. 전자부품 센터였을 때는 이 벽에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일본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전세계를 주름잡던 가전에서 이제는 전세계를 주름잡는 캐릭터로 뭐 이것이 좀 더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과학 기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세운상가에서 이런 상가들 많이 갔었는데 네, 정말 그 시절이 그립네요. 이 점포의 상인분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아, 근데 이게 카드 하나가 50만원? 아, 이건 좀 산업이 아니긴 한데 사행이죠, 사행. 59,800엔. 가전으로 전세계인을 끌어모으나 이런 캐릭터로 전세계 매니아를 끌어모으나 뭐 외화 버는 건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런 중고 카드 산업 이런 건 좀 아니죠. 아, 그래도 이 추억의 이상한 나라의 폴, 이런 추억의 컨텐츠들을 보는 게 재밌긴 합니다. 아, 여기에도 오징어 게임. 한국도 이런 오징어 게임, 그리고 뭐 걸그룹들, 블랙핑크 이런 캐릭터들을 저렇게 피규어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면 어떨까 싶은데 쉽지 않겠죠. 이미 그런 기반 산업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 거리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옛날의 흔적도 있고 여긴 꼭 90년대 동인천 같네요. 아, 저쪽으로는 못 가겠다. 반대쪽으로. 자, 일본 전자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요도바시 카메라, 요도바시 아키바. 아, 고양이 카페도 있군요. 딸을 안 데려오길 잘했네요. 저기 가자고 했을 텐데. 자, 드디어 들어가 봅니다. 아, 이 수많은 간판 정말 눈뽕이네요. 눈뽕. 정신이 없습니다. 자, 입구부터 구글 픽셀. 일본에서 아이폰 외에 안드로이드 폰 중에서 그나마 상위권에 속하는 게 구글 픽셀이죠.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폰이지만 자, 뭐 딱 보면 네, 역시 애플. 자, 노트북. 오히려 소니 제품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더 많이 보이네요. 뭐 LG, 삼성 이런 건 없고요. 자, 보면 저기 하웨이, 네, 중국폰도 보입니다. 아, 이런 걸 보면 삼성밖에 없는 한국이 더 갈라파고스가 되는 건 아닌지. 아, 여기 삼성 있네요. A53이 일본 판매량 10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 천국. 폴더블 폰 하나 못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 삼성 독점의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지. 네,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팔고 있어서 한국의 오프라인 전자상가 구경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네요. 여기도 피코가 있군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뭐 일본 사람들은 아이폰 외에는 안드로이드 폰은 프리미엄급 폰을 잘 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A23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가격도 다 2, 3만엔 정도 그런 폰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전자사전이 아직도 팔고 있는 거는 조금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이 될 텐데 아무튼 신기하네요. 뭐 그리고 이런 게이밍 디바이스들도 팔고, 네, 이 코너는 뭐 한국과 비슷합니다. 와콤 태블릿, 네, 고수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네, 모니터 코너. 시작부터 LG가 나오네요. 야, 여기서 유일하게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바로 LG네요. 예전에 오사카에서 요도바시 카메라, 빅카메라 갔을 때 없었는데, 네, LG가 최근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외에는 뭐 다양한 모니터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제품부터 해서 에이서, 에이수스,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모니터들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층은 카메라를 비롯한 잡화들이 파는 층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전, 면도기부터 해서, 그리고 시계, 시계에 관심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가격을 보니, 네, 스마트워치네요. 여기에도 다양한 스마트워치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화웨이부터 해서 GW, 어메이즈 P까지, 삼성은 없고요. 자, 드디어 주인공 카메라가 등장하는군요. 뭐 카메라라면 뭐 일본이 그야말로 점유율 100%죠. 뭐 일본 카메라 안 쓰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사용하는 루믹스도 있고, OM, 올림푸스군요. 한국에서 철수했지만 올림푸스도 있고, 니콘, 다양한 카메라, 정말 그야말로 한국에서 철수한 회사도 몇 개 있지만 그야말로 일본의 카메라 아성 무너지지 않죠. 제 인생 첫 디카가 니콘 풀픽스였는데, 야, 이 삼각대들. 네, 이제 TV, 삼성은 없겠지만 LG 있겠죠. 이건 LG가 아니고 자존심 강한 일본인들도 똑같이 만드는군요. 소니, 브라비아 최강이었지만 이제는 삼성, LG의 명함도 내밀기 힘들죠. 자, LG관, 일본도 LG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일본 중소기업 브랜드인가요? 네, 파나소닉, 그리고 소니, 일본의 내수 제품들, 스마트폰도 그렇고 샤프 제품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LG, 소니, 샤프, 삼성도 좀 끼워줘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프리자 이어폰? 야, 살까 말까 말자. KEF,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5층은 생활가전 코너. 네, 청소기 같은 다양한 생활가전들이 있습니다. 6층은 드디어 게임 코너, 장난감, GTR, 네, 그리고 다양한 프라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시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건담도 이렇게 많이 있고, 역시 레고는 어디 가나 빠지지 않죠. 젤다. 이 당시에는 아직 출시가 안 됐었는데, AI 반려 로봇인 것 같은데 한국마트에서 거의 볼 수 없는데 일본에서는 이쪽도 지금 개발이 한창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박난 마리오, 푸파, IP의 힘이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장난감 코너는 한국과 다를 바 없죠. LG는 그래도 일본에서 정말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듀얼센스 엣지, 가격은 한국과 비슷한데 면세 혜택이 있죠. 젤다가 정말 난리군요. 요도바시 카메라 재밌었습니다. 외국 여행할 때 횡단보도 대기시에 지나가는 차들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엿볼 수도 있고,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또 370Z,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한국차가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죠. 사실 한국차 일본에서 살 의미가 없죠. 여기서 봐도 정말 일본 클래식카들이 많이 돌아다니던데 내구성도 한국 차들보다 좋고, 사실 그런데 한국차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한국 사람들도 이제 내구성은 안 좋지만 편의사항 이런 게 한국차가 더 좋기 때문에 안전성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AS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이제 렉서스 외에는 일본차 살 일이 없죠. 자, 북오프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찾기 힘듭니다. 다리 밑에 있어서 구글 지도가 잘 알려주지 못하네요. 시작부터 정말 많은 음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유 게임은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네요. 이렇게 중고 기기들 가격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PS4 가격 무난합니다. DS, 3DS 게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요. PSP 게임들도 많이 있고, 레어 게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북오프에는 가격은 그래도 괜찮은데 말이죠. PS2 게임들, 흔한 게임들, 그런 제품들이 가격은 저렴하죠.
종류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 액박 게임도 있고 SFC 게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레어 게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뭐 집에 없는 것들 이것저것 다 사고 싶지만 레어 게임 한두 개만 이번에는 구매하러 온 것이라서 컬렉팅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는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은데 컬렉팅이 좀 되신 분들은 별로 살 게 없죠. 뭐 물론 이렇게 스마트폰들 뭐 이런 제품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중고나라 생각하면 많이 비싸죠. 네, 그야말로 애플 중고 천국이죠.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샤프나 그런 스마트폰 저렴한 거 한두 개 정도 구매해서 와서 리뷰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후회가 되네요. 엑스페리아, 샤프, 아쿠오스, 갤럭시 폴드도 있군요. 아무튼 국내에서는 거의 구하기 힘든 일본 스마트폰 한두 개 정도 저렴한 거 구매해 올 걸 하는 후회가 들긴 하네요. 음반 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음반 일본판으로 구매하고 싶다 이런 분들 여기 이용하시는 거 괜찮죠. 가격도 저렴하고 3층에는 뭐 제가 볼 게 없고 5층은 만화책이네요. 아이들이 입구부터 그냥 자리를 잡고 열심히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19금 부스도 이렇게 있네요. 이역 앞쪽으로 한 바퀴 돌고 나니 벌써 해가 중천이네요. 가족들은 카페에서 쉬고 저 혼자 헌팅에 나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트로 헌팅입니다. 와, 정말 오락실 천국이군요. 또 오락실을 안 들려볼 수가 없죠. 이 골목에만 세가에서 운영하는 저 지고 몇 개가 있습니다. 부럽다. 한국에는 짱 오락실밖에 없는데 지고 한국지사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세가야? 네, 이쪽으로 오니까 아키하바라 분위기가 물씬 나는군요. 여러가지 전자부품 파는 곳도 많고 중고등학교 때 전자부품을 사러 다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대학생 때 정말 아키하바라 오고 싶었는데 이 분위기가 보고 싶어서. 한국의 용산 세운상가가 이런 분위기였죠, 예전에. 하지만 이제 다 없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역 근처가 오타쿠를 위한 분위기라면 여기는 그야말로 저와 같은 전자덕후 분위기가 납니다. 자, 드디어 빨간 간판 만다라케가 보이는군요. 그 옆에 파란 간판에 하드오프를 먼저 가보기로 합니다. 자, 1층만 봐도 만다라케 분위기 감이 오네요. 지하 1층 장크, 지하 1층 정크, 2층은 오디오 시계, 3층은 악기 이런데 지하 1층이 궁금하네요. 정크 보러 갑니다. 과연 어떨지. 입구부터 오실로스코프. 정말 정크의 향연인데 스마트폰도 있고 3,000엔 될까요 과연?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파는 걸 보니 동묘가 생각나는데 약간 동묘의 고급 버전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격도 동묘와 비슷한 것 같은데 정직하겠죠 아무래도. 이야, 이거 맥킨토시 케이스만 파는, 와,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사서 택배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이거는 영화 찍던 카메라인가요? 그리고 각종 비디오 기기들, 파워 서플라이, 이렇게 컴퓨터용 부품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니터들도 있고. 정크관 재밌네요. 2층으로 가봅니다. 노트북도 있고 중고 오디오 기기들, 닥인가요? 아무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전차 로고 컨트롤러, 레이싱 휠도 있고 이런 게임 하드웨어들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플스 3. 근데 가격이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또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오디오 부품들인 것 같은데 오디오 매니아들 오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이렇게 각종 노트북들도, 정크 노트북들도 많이 있고, 아이맥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 구매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키하바라 중고 오프라인의 위력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종류는 많지 않지만 레트로부터 닌텐도 스위치까지 소프트웨어도 종류별로 있긴 합니다. 초창기 LCD TV부터 해서 스피커까지 다양한 제품들 재밌게 구경을 했습니다. 만다라케 구경하는 재미는 여기가 최고죠. 물론 가격은 아니지만 아무튼 예전 장난감 게임 이런 거 보기엔 여기가 최고입니다. 가격은 그런데 엄청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갑니다. 다양한 피규어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시를 깔끔하게 해놓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있죠.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게임을 보러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외부 계단을 통해서 한층 한층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층도 프라모델이군요. 이 분야도 가격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이런 괴수 장난감들도 있고, 네, 정말 다양하네요. 네, SFC 팩들 정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격은 뭐 싸진 않습니다. 야, 라이브 오 라이브가 이 가격? 슈퍼마리오는 그래도 살만한데, 네오지오 가격들을 보십시오. 이 레어 게임들은 가격이 그냥, 방금 캐빈에서 찍으면 안 되는 곳이었군요. 어쨌든 레어 게임은 접근 불가 가격입니다. 저렴한 게임도 뭐 저렴하진 않죠. 네, 뭐 이런 거는 저렴합니다만 흔한 게임들은 저렴합니다. 야, 페미콤 닌자 용검전 2. 3였으면 샀을 텐데. 뭐 2 가격도 만만치 않죠. BCB 중하급인데도 이 정도 가격이네요. 드래곤볼 C급. 아쉽습니다. 급이 좋았으면 샀을 텐데. 여기 또 C급이 있는데 만엔. 오, 메가드라이브 고가 팩들의 향연이죠. 뭐 근데 사실 그렇게 아주 비싸진 않습니다. 네, 급이 다 C급이라 그렇지 종류도 많고, 네, 메가드라이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5천에서 만엔 사이 그 정도면 뭐 대부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가드라이브 레어 게임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더블 드래곤 18,700엔. 어느 기종이나 더블 드래곤은 다 비싸죠. 사실 더블 드래곤 어드밴스 사고 싶었는데 가격을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MXX는 또 다 알팩이네요. 케이스에 들은 게 있었으면은 한두 개 샀을 텐데. 케이스에 들은 것들 MXX2도 있고, 한번 보면 그라디우스, 네, 넣어야죠. MXX2도 그래 이건 사야 해, 뭐 이 정도 게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이트 1. 이거 살까 말까. 안 되겠다. 아무튼 만다라케 구매 완료, 구경 완료. 길 양옆으로 눈이 마주치면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앞만 보고 슈퍼 포테이토에 도착했습니다. 슈퍼 포테이토에는 페미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콘솔 게임기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양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 이 샤프 게임기는 가격이, 네, 메가 CD 가격도 뭐 장난이 아니고, 네, 세턴 뭐 쉬운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마스터 시스템, 뭐 게임 기어, 흔히 구할 수 없는 이런 게임들도 있고, 뭐 게임보이 알팩은 정말 많았습니다. 알팩 상태나 가격은 여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프리저 카드. 닌자 거북이는 정말 어느 기종이든 비싸죠. 페미콤 알팩들, 상태는 좋은데 곽팩이 아니면 사기가. 휴대용 게임기들 가격 정말 엄청나네요. 야, 게임보이 악마성, 이건 사야죠. 드라큘라伝説 1. 1. 네, 정말 찾던 건데, 네, 이렇게 찾게 되네요. 3개 다 사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단 한 개만 샀습니다. 뭐 이 정도라도 득템이죠. 위로 올라가서 또 구경을 합니다. 네, 이쪽에는 뭐 장난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게임도 있겠죠. 조금 더 최신 콘솔이네요. PS3 악마성은 진짜 싸죠. 6큐 버전의 네오지오 미니 가격은 뭐 비슷합니다, 국내랑. 네오지오, 야, 네오지오 집에 하나 있으면은 하나쯤 사고 싶었는데 네오지오가 없어서. 네, 마지막 층은 이렇게 오락실입니다. 야, 브라운관 상태 정말 좋네요. 와, 화질을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 그 화질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게임보이 모니터. 깜짝이야, 갑자기 여기 숨어있네요. 메탈기어 스네이크.
슈퍼 포테이토 득템도 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클래식카가 또 지나가죠. 여기가 아키하바라서 그런지 경차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승합차들이 많네요. 네, 2층 버스, 관광용 2층 버스도 지나가고.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큰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데, 이게 뭐야? 야, 저런 거 보는 것도 재밌죠. 야, 이렇게 빨리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다니. 정말 아키하바라의 하루는 너무 짧습니다. 아키하바라에서 일정이 하루뿐이라서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또 와야 되나. 마지막으로 뽑기 한번. 프리저, 너를 꼭 뽑아가고 말겠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커피숍을 가다 보니까 쇼핑몰에 이런 울트라맨이 있습니다. 역시 아키하바라 클래스. 밤까지 있고 싶었지만 네, 이렇게 악마성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가족 여행이라서 아키하바라 비중이 너무 짧아서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본에 정말 가고 싶었던 20여 년 전, 그때는 일본 자체가 한국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않았었는데 일본도 많이 정체가 되었죠. 물론 한국도 지금 거의 정점을 찍은 것 같긴 한데, 가전 같은 경우는 한국이 더 앞섰고 자동차도 많이 따라잡았고 애니메이션 외의 문화 컨텐츠는 그야말로 압도죠. 이제는 그래도 오락실 세대 아재들이 놀기에는 정말 재밌는 것이 도쿄였습니다. 야, 공항에서도 이 아키하바라 끝까지 지갑을 열게 만드는군요. 정말 장난감, 건담, 체인소맨, 후리자. 야, 후리자의 악연 여기서 끝내자. 재밌었다 도쿄. 다음에 또 보자. 공항에 도착하니까 한국의 발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